해도 돼. 파일 보내줘? 단톡방에 보냈어? 응? 민석이 이거 지금 뽑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인쇄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다 아직 안 나왔거든. 일단은 지금은 영상으로 보고, 알았지? 그리고 받으면 그때부터 저 쓰시면 되는데 나머지 앞에 안 돼 있는 부분은 영상으로 필기를 해, 알았지? 자, 우리 35번 해서 오늘 40번까지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35. 35번 이렇게. 음. 35번. 지금 저거 분석지도 뽑고 있어서 분석지 나오면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무관한 문장 찾기로 나왔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발과 다리가 우리의 감정을 반영하게 된 이유랍니다. 그러니까 발과 다리가 우리의 감정을 반영한다, 이렇게 해보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되기도 한데 어느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자, 작가와 주얼로지스트인 이 사람이, 그렇죠? 주얼로지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동물학자인가? 동물학자. 작가이자 동물학자인 이 사람이 관찰했습니다. 뭐라고 관찰을 했냐면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 fit communicate, fit 발이에요, 발. 자, 소재죠, 발. 우리의 발이 communicate는, 여러분 communicate 뒤에 with가 있어 없어? 지금 with가 없지. with가 있으면 의사소통하다고. 지금 with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전달하다라는 뜻입니다. 전달하다. convey랑 똑같아. convey도 전달하다라는 뜻인 거죠. 전달하다. 그래서 우리의 발이 정확하게 뭐를 전달한다는 거냐면 what we think,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and 무엇을 느끼는지 훨씬 더 솔직하게, 훨씬 더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게 녹색입니다. 요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발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더라. 그렇죠? 정확하게, 그리고 훨씬 더 정직하게 전달을 하더라, 발이라고 하는 게. 근데 대는 뭐뭐보다죠? 어떤 다른 우리의 신체 일부보다도 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됐죠? 이어서 다음에 why are the feet and legs, 똑같은 말입니다. 다 지금 발과 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우리의 발과 다리들이
그러한 정확한 자, 리플렉터라고 하는 거는 저 원래 반사체란 뜻도 있고 반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약간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표. 그죠? 왜 그렇게 그 발과 다리가 그런 정확한 지표일까요? 파란색이야 일단은 그러한 정확한 리플렉터. 왜냐면 앞에 정확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정확하게가 나왔거든요. 그죠? 연결시키면서 가면 돼. 그러한 정확한 지표를 왜 지표가 될까요? 우리의 감정에. 센티멘트는 여러분 감정입니다. feeling이랑 똑같아요. 우리의 감정에 왜 그렇게 정확한 지표가 될까요? 자, 감정도 녹색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이제 반복을 할 겁니다. 왜 발과 다리가 그렇게 정확한 지표냐? 질문을 했죠. 자,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주제이기도 하죠.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자, 우리는 왜라고 why를 질문했으니까 이 글은 이거에 대한 이유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치? 도대체 왜 발과 다리가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볼게요. 수백만 년 동안에 자, 수백만 년 동안에 라고 했으면 자, 사실 이런 단어들도 글을 좀 많이 읽어본 친구들이라면 감이 좀 와야 돼. 수백만 년 동안 이래왔어. 그리고 그런 데가 나오거나 어쨌든 지금 이야기도 나와야 돼. 수백만 년 동안 이랬으면 지금이란 이야기도 나와야 돼. 일단 수백만 년 동안 자, 뭐 하기 전, 오래 전이야? 인간들이 말하기 오래 전에. 여러분 이렇게 접속사가 시간 접속사 나왔을 때 앞에 시간 개념 나오면은 같이 붙여서 해석하면 돼. 오래 전에야, 오래 전에. 만약에 long이 아니라 뭐 2days 하면은 이틀 뭐 전에 뭐 이런 식으로 2 days before 하면 이틀 전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하나의 접속사처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년 동안 우리가 말하기 전에 훨씬 더 오래 전에 우리의 다리와 우리의 발이 반응을 해줬어요. 특히 환경적인 어떤 threat, 위협이죠. 환경적인 위협에 반응을 해줬습니다. 똑같아요. 발과 수백 년 동안, 수백만 년 동안 되게 옛날에, 그죠? 말하기도 전에, 우리 인간이 말하기도 전에 엄청 옛날이죠. 그때 자, 다리가 뭐에 반응했냐면 환경의 위협에 반응했습니다. 뭐 소리가 났어. 그러면은 막 다리부터 움직이는 거야. 피하려고. 그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지? 아니면 여기처럼 뜨거운 모래. 이게 뜨거운지 모르고 딱 됐다가 뜨거워 하면서 바로 뜨거라고 이제 말을 못했겠죠. 말을 못했으니까 막 하면서 발을 뗐겠죠. 뜨거우니까. 그지? 아니면 ill-tempered lion이야. 뭔가 화가 나 있는 사자라든지. ill은 여기서 아픈이란 뜻도 있지만 나쁜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쁜이 맞는 것 같아. 그치? 여기서 성질이 나쁜이라고 돼 있네요. 성질이 나쁜. 성질이 나쁜 사자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그죠? 뜨거운 모래나 사자 같은 애들 있죠? 얘들 보자마자 깜짝 다리부터 움직여요. 빠바박. 그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말했죠. 옛날부터 그래. 우리 유전자에 박혀져 있는 겁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말을 하기도 전부터 이래 왔던 거야. 말보다 이게 먼저라니까. 발이 움직이는 게. 근데 어떻게? 순식간에 instantaneously 순식간에 뭐 없이도 자 이런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의 필요 없이도 바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의식이 없어도 의식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식이 하지 않아도 다리부터 움직여요. 환경의 위협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의 limbic brain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변연계란 뜻인데 변연계는 그냥 뇌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름이에요. 뭐 손에 관내 이런 것처럼 변연계. 얘가 무슨 두려운 감정에 대한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련된 뭐 그런 거래. 그런 뇌 파트인데 여튼 이런 변연계라는 녀석이 변연계의 뇌입니다. 뇌가 자 이게 엄밀히 말하면 make는 5형식이고요. 대시 여기서부터 끝까지인데 이게 목적어고 surely 목적격 보호입니다. 형사로 나온 거예요.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목적어를 뒤로 빼버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변연계의 뇌는 뭘 확실하게 했냐면 우리의 발과 다리가 얘부터 주어져 다시 다리가 반응하도록 뭐가 된 것처럼 필요하게 된 것처럼 필요하게 됐을 때네. 이거는 as는 뭐뭐 할 때 얘는 pp 분사구문이에요. 자, by인데 either이라서 1번, running away 2번 or 3번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고
근데 뭐가 됐을 때냐면 필요하게 됐을 때입니다. 뭐 함으로써 우리가 시즌은 중단하던데 움직임을 중단하거나 아니면은 도망치거나 아니면 킥앳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발로 차는 거죠.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 발로 차는 거. 여기서는 조금 의역이 돼 있어서 거기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뭐 저항한다고 돼 있는데 저항한다 말고 그냥 킥앳. 이게 갑자기 뭐가 무서운 애가 나온가 막 발로 이렇게 차는 거지, 그치? 걔한테 이제 저항을 함으로써 필요하게 될 때 그들의 다리부터 움직입니다. 계속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변형계가 뭐하게 한다고? 뭔가 위협스러운 상황이 되면은 발부터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생존의 레지멘이 밑에 있나? 양생법이라고 했는데 몰라도 됩니다. 그런 법이에요. 이러한 생존의 법은 이러한 생존법이야. 그냥 생존법은 지금 여기서 말한 이러한 생존법은 파란색으로 치세요.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쓰시면서 가세요. 뭐 한다고? 이러한 생존법은 뭔가 위협이 닥쳤을 때 발부터 움직인다. 발부터 반응한다. 방금 위에서 말했던 겁니다. 이거 위협이 나타났을 때 발부터 반응한다 라는 그 법칙은 자, 컴마는 괄호 쳐버리고 has served. 자, 도와줬습니다. 우리를 아주 잘 도움을 줬고요. 우리에게 아주 도움을 많이 줬고요. serve가 도움을 주다야. 그리고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반응하게 해준다는 거죠. 아까 반응한다. 이거 반응한다랑 연결되는 거야, 두는. 그리고 재밌는 사실. 내가 아까 수백만 년 동안이라고 해서 나왔던 거 기억나? 요거? 그치? 수백만 년 동안이니까 이건 언제 이야기야, 얘들아? 과거 이야기야. 그치? 근데, 자,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고 했어. 오늘날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그게 반대가 됐든 아니면 지금처럼 같은 이야기가 됐든 어쨌든 반대말이 나와요. 반대말이 나오든 어쨌든 같은 말이 나오든 오늘날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치? 오늘날 이야기가 나오고부터는 현재형이야. 만약에 흐름 순서나 삽입 문제 고를 때 걔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금 물론 이거 This Survivor Regimen이란 녀석을 보고도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시제가요 앞에까지 다 과거다가 지금부터 현재로 와요. 현재 완료 아니면 현재로 옵니다. 그치? 그래서 만약에 순서나 삽입 나왔을 때 시제로 구분하는 것도 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이 생존 법칙이 우리를 잘 도와줘 왔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오늘날에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생존에 도움을 되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선 PP네요. retained라고 하는 건 PP입니다. 보유된 앞에 있는 이거죠. 뭐로부터 보유된 이 고대의 유산으로부터 보유된 이 생존법은 그치? 옛날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수백만 년 동안 갖고 있었던 그것으로부터 보유되고 있었던 그 생존법이 우리를 잘 도와주고 있고 우리가 오늘날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실제로 봐봐 다 현재형이야 이제 봐봐 현재 그치? 현재 다 현재야 현재 그치? 그러니까 지금 시제를 현재와 과거로 구분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했어 그치?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잘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 우리가 그렇게 해주고요. 실제로 이러한 age old reaction들은요. age old 되게 나이가 오래된 것 같은데 그쵸? 오래된 맞아요. 이러한 오래된 리액션은 파란색으로 쳐주시고요. 앞에 있는 그 반응이죠. 우리가 생존법에 대한 이야기죠. 생존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되게 말했잖아. 우리 조상 때부터 있어왔던 그런 오래된 반응은 여전히 so hardwired. 자, 이거는 소대 구문이다. so의 보라색, 대세 보라색.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란 표현이야. 너무 이거 해서 이거 하답니다. 방금 이런 반응이 근데 사실 여전히 너무 오래 우리에게 hardwired가 wired는 연결된 거거든. 와이어가 끈이잖아. 연결된 건데 hard는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강하게 연결된. 자, 우리에게 이게 여전히도 너무나도 강하게 지금 우리에게 붙어 있어서 왜냐면 수백만 년 동안 이거 갖고 있던 거니까 그치? 우리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어? 그렇게 너무나도 오랫동안 연결되어 너무 연결되어 있어서 자 이게 대절인데 대절 안에 when이라는 부사절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시됐을 때, 뭐를 제공받았을 때야? Something dangerous, 뭔가 위험하거나 심지어 호의적이지 않은 것. disagreeable, agreeable이 호의적인이거든요. 뭐 동의하는 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호의적인이라는 뜻이 있어. 그치? 근데 dis가 붙어서 비호의적인? 좀 이상하지만 호의적이지 않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되게 좋아하지 않고 유쾌하지 않고 되게 불쾌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것을 우리가 제공을 받았을 때, 즉 제시를 받았을 때, 그럼 뭐 하는 거야? 아까 사자 같은 애들, 뜨거운 모래 같은 거, 그런 거 만나면 우리가 뭐 할 거라는 거 뻔히 알아요? 우리는 발부터 반응할 것이다가 나와야지. 우리의 발과 다리는 여전히 반응할 것입니다. 뭐 했던 대로 그들이, 여기서는 그들은 당연히 앞에 있는 발과 다리가 했던 것처럼, 언제? 역사, 선사시대죠. 프리히스토릭이니까 선사시대, 역사 이전의 시대. 선사시대 때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자, did는 밑줄 치시고 대동사입니다. 대동사. 그래서 do, does, did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아야 돼. 지금처럼 아무것도 오지 않았죠. 전면구는 부사 취급하라고 했어. 그래서 그들이 선사시대 때 했던 것처럼, 자, 현재도 그렇게 했다. 지금 여기는 과거로 쓰이는 이유는 저거는 이제 선사시대의 이야기고, 오늘날에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니까 다 현재형입니다. 됐니? 어렵지 않지? 이거 시제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어려운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 자, 36번 할게. 이게 누군가고 해가지고 카톡 봤어. 근데 왜 묻은데? 그 개인 사정 때문에. 개인 사정이 제일 애매한 말인데. 어디 갔지? 왜냐면 개인 사정이란 말로 얼버무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 개인 사정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납득이 되는 이유가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개인 사정은 다 있으니까. 일단 36번. 자, 문자 문화로의 전환을 이끈 종이의 역할과 중요성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종이가 어떤 지대한 역할을 했다. 해볼게. 종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로의 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요. 그래서 여기도 트랜지션이 전환, 변화잖아. from A인데, 자, to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 to B. 먼저 치고 가십시오. from A to B. A에서 B로. 의 전환인데, 중간에 낀 게 전면구.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 다음 베이스도는 여기까지 치고, 자, 동사는 was held, 얘가 동사인데 문법이 조금, 내가 was held back, 보라색, 트랜지션이 주어입니다. 서로 주어 동사의 위치를 꼭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얘를 혹시 was를 빼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얘가 pp가 될 건데 pp가 되거나 과거 동사 돼야 되는데 과거 동사도 이상하고요. 여기서 pp 쓰시면 이상합니다. 그럼 동사가 없는 문장이 돼버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 거 알아야 돼. 전환이 뭐야? 이렇게 뒤로 밀려졌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선 지연하다거든요. 원래 홀드백이 지연하다야. 원래 홀드백이 목적어 필요하고 뭐뭐를 지연시키다 라는 뜻인데 지금 목적어가 없습니다. 수동태가 됐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환이 A라고 한 게, 자, oral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구도의 말로 한 건데, 구도의 말로 하던 문화에서 지금 뭐로 바뀐 거야? literacy는 읽고 쓸 줄 아는 원 가리키는 게 뭘까? 은찬씨, 원이 가리키는 게 뭘까? 응? 응? 뭐라고? 뭐라고? 지식? 지식이 어디서? 아, 지식? 아니지. 아, 여러분, 이거, 원이라고 하는 건 대명사잖아, 그지? 서로 상응한 걸 찾으면 편해. 서로 보통 대비되거나 비슷하거나 한 거를 찾으면 되거든. 대부분은 서로 다른 겁니다, 반대 애들. 지금 리터레이시 아까 읽고 쓸 줄 아는 거라고 했잖아. 여기선 반대가 뭐야? 내 생각에는 컬처예요. 여기서 여기로 바뀌었잖아. 이 문화에서 이 문화로 바뀐 거잖아. 그럼 당연히 얘가 컬처로 연결돼야 되지, 그지? 이렇게. 재준이 어디 갔어? 생각해보니까 이놈의 새끼 또 안 와? 누가 없나 했더니 재준이가 없었구만, 지금. 자, 근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이니치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잖아. 지식이, 자, was handed down은, 자, 이제 물려주는 거야. 건네지는 거야. 전달되는 거야. 뭘 통해서 전달돼요? 이야기, 노래, 그 다음에 이게 도제기법인데, 자, 도제기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위에 스승이 직접 제자를 기르는 방법이 도제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스승이, 그래서 뭐 이게 무슨 기술직, 특히 이제 예술 분야 전문직에서 스승이 제자를 길러내는 거. 그게 도제기법이야. 이번 승부란 영화에서 이병헌이 유아인의 스승으로 나오죠. 그게 도제기법이에요. 바로 1대1로 가르쳐 주는 거. 여튼 이야기라든지 노래라든지 도제기법을 통해서 사실 지식이 전달되던 게 원래 말로 하던 문화였어.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뭐로 바뀌는 거야? 이제 읽고 쓸 줄 아는 그런 문화로 바뀐 거지. 됐어요? 근데 어떤 문화냐면 뭘 기반으로 한? 쓰여진 글들을 기반으로 한. 이제 쓰여지는 글로 기반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해됐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 하던 시대에서, 말로 하던 문화에서 이제 글로 넘어가는 것이 이렇게 전환되는 게, 근데 지연되었다고 해석하셔야 돼. 수동태니까 수백 년 동안, 센츄리가 100년이잖아. 근데 S 붙었으니까 수백 년 동안, 자, 뭐의 부족에 의해서야? 적절한 글쓰기 재료가의 부족에 의해서. 이게 많이 지연되었대. 수백 년간. 근데 왜 지연됐냐면, 이유는 재료가 적절치 않아서였습니다. 재료가 적절치 않아서였던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적절한 이 재료에 대한 설명을 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적절하지 않았다에 대한 예시 1. 첫 번째, 자, 돌과 클레이 태블릿입니다. 돌과 이제 그 찰흙으로 된, 그렇죠? 뭐 점토판이래. 점토판이 사용되긴 했어. 자, 돌, 점토판. 이게 사용되긴 했는데, 그러나 그것들은 비프론트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fracture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깨지기 쉽고, 그 다음에 bulky하다는 거는 벌크업 한다고 하잖아. 그지? 부피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부피가 크고 굉장히 무거웠어. transport, 이동하는데. 자, 돌과 점토판이 있겠는데 얘들은 잘 깨지고, bulky, 부피가 크고 무게도 엄청 나가요.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어. 자, 그 다음에 예시 2. 이번엔 목재입니다. 목재. 나무는 또 뭐로 고통받냐면 스플리팅, 쪼개지는 것으로 고통받아요. 쪼개져요, 잘. 그리고 be susceptible to는 뭐뭐 하기 쉽다. 얘도 똑같아. 뭐뭐 하기 쉽다. 외워. susceptible은 종종 나오는 단어입니다. 보기에서.
뭐뭐 하기 쉬운이란 뜻이고 앞에 있었던 요거랑 똑같아요. be prompt랑. 썩기 쉬워요. 목재는 잘 쪼개지고 그렇잖아. 물만 만나면 애가 잘 쪼개져. 습도가 높으면 안 돼. 거기다가 썩기도 쉬워. 잘 썩어. 자, 또 예시 3. 이번엔 벽화야, 벽화. 벽화는 스태틱이야, 정적인 거야. 스태틱은 정적인. 멈춰 있어. 야, 벽화는 이동이 안 돼. 애초에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이동시켜? 정적인 거야. 움직이지 않아요. 그쵸? 정적인. 스틸 괜찮습니다. 스틸도 정적인. 모션리스. 움직일 수가 없어. 그리고 모바일이 이동 가능한이라는 뜻인데 반대말로 모바일. 모바일은 이동 가능한. 모바일 폰이라고 하죠. 그거랑 것과 반대말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는 여기서만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어디 따로 정리를 하거나 바로바로 외우십시오. 여튼 벽화는요 마찬가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제한됩니다. 판판한 동굴 속에 판판한 이런 지역에 있어야 되고 막 제약이 너무 많겠죠. 벽화 자체는 애초에 움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제약이 너무 많아요. 자, 여기까지 다 적절한 재료가 없다라는 예시가 3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이의 발명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종이의 발명입니다. 종이 발명이죠. 근데 자, 종이 발명은 또 컴마입니다. 이따가 해석할게. 그게 뭘 해결해 줬냐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줬습니다. 이러한 문제 파란색 체크. 예시 1번부터 예시 3번까지 이야기죠. 아까 각자의 다 단점을 다 얘기했는데 그 단점을 해결해 주는 게 종이인 거야. 종이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줬다. 그래서 여기서 요 녀석 자체도 일단은 파란색으로 써주시고, 근데 어떤 종이의 발명이 방금 위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했는데, 자, 근데 뭐라고 일컬어진, 이거 said는 pp죠. 뭐라고 일컬어진 종이의 개발이야? To be one of the four great inventions of China. 중국의 4개의 훌륭한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졌던 종이.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만들어졌나 봐. 그지? 중국에서 저 4개의 훌륭한 발명품 중 하나였던 종이가, 종이 개발이 굉장히 이 문제를 해결했어. 하지만 it wasn't until, 그것은 not until 구문이네 얘들아. 이때 강조 구문이랑 이게 섞였어. 이거 되게 사실 문법적으로는 되게 중요한데 이걸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it was 체크, that 체크, that은 여기 있습니다. 이때 강조 구문이야. 이때 강조 구문이고, 중간에 껴있는 놈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거를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얘는 이때 강조 구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이 더 어려워. not until 구문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not until. 저번에 썼을 수도 있는데 원래는 not A until B야. 지금 not과 until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으면 거꾸로 해석하면 좋아요.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근데 얘가 지금, 자, 이렇게 해서 강조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강조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it 쓰고, 자, 비동사를 쓰는데 여기에 not until을 씁니다. B까지 하고 뒤에 that을 쓴 다음에 A를 써주면 돼요. 이렇게. 자, not until B를 강조하고 싶어서 it과 비동사 그리고 that 사이에다가 not until B를 넣어버리는 겁니다. 아까처럼 not과 until이 떨어져 있으면 제가 B 하고 나서, 그러니까 뒤에 거 하고 나서야 비로소 앞에 거 A 하다잖아, 그지? 근데 얘가 not until이 이렇게 지금처럼 붙어 나오면은 순서대로 하면 돼.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똑같아요. 근데 얘가 한 번 더 바뀌는 게 가능해. 2번. 어떻게 더 바뀌냐면
이번에는 나 얘 강조하고 싶어. 그럼 얘를 앞으로 꺼내. not until B가 된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앞에 있는 뒤에 있던 A가 뒤로 나오는데 지금 얘가 부정어잖아. 부정어가 맨 앞으로 갔잖아. 이거 부정어 도치 일어나야 됩니다. A는 그래서 동사 주어 순서로 바뀌어야 되는데 의문문 어순으로 바뀌어야 돼. 일단 써주시고. 근데 얘는 이렇게까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해보십시오.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자, 그것은, 요거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때 강조구문, 즉 1번으로 지금 한 거거든? 얼마든지 2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조심은 하셔야 돼요. 지금 not until 요거 있잖아. not until부터 로만 뭐시기 여기까지가 앞으로 맨 앞에 강조했잖아. 그럼 뒤에 있던 주어, 동사, 이 목적어 놈들이 도치가 될 거야. 이 녀석 도치가 됩니다. 만약에 얘가 의문문어서 도치되잖아. 이렇게 쓸 거야. did. 주어가 material이죠. material, reach, 블라블라. 똑같이. 얘는 동사 원형 써야 돼요. reach는. 요거.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가 되면 지금 제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친 거 있죠. 요게 강조돼서 맨 앞으로 나오고 it was와 대시 사라지게 되면 도치가 돼야 돼. material, reach 이거요. 자, 해석을 다시 해볼게. 여기가 이렇게 나올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여튼 자, 그것은 로마 사람들이 자, replace는 대체하자죠. 스크롤을 뭘로? 콜덱스가 뭐냐면 뒤에 나오지만 책이에요. 스크롤을 책으로 대체하고 나서야 로마 사람들이 스크롤을 책으로 대체하고 나서야 비로소 재료들이 뭐를 도달했어요? 그것의 완전한 잠재력을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료는 여기서 종이겠죠. 다시 로마 사람들이 한 거야. 로마 사람들이 스크롤은 여기 두루마기처럼 되어 있는 거. 책은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책인 거고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들고 다니는 거 있었잖아. 그치? 그게 두루마기인데 책의 형태 전입니다. 종이긴 한데 스크롤이 종이긴 한데 아직은 이렇게 뭔가 묶을 수는 없는 상태였어. 근데 이 스크롤을 이렇게 책으로 바꿔주고 나서야 비로소 종이라는 그 재료가 자기의 잠재력을 풀로 발휘할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선 즉이죠. 이 or은 즉 뭐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부르는 것처럼 현재는 뭐라고? 책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즉 이 콜덱스는 책이에요. 알겠니? 우리가 현재 책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콜덱스라고 하는 것으로 스크롤을 로마 사람들이 바꾸고 나서야 비로소 그 종이라는 재질은 뭐에 도달했어? 자기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로마 사람들이 한 거야. 자, 그리고 이어서 that was 그것은 자 2000년 전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지배적인 형태입니다. 우리 글 쓰는 이런 말이라고 하는 형태 되게 지배적인 형태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있었던 거지만 여전히 지금도 되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위에 로마에서 지금 스크롤을 뭐로 대체했냐면 지금 이제 책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대체를 했단 말이야. 이걸로 아예 종이의 잠재력이 폭발을 한 거야. 자, 그리고 그 밑에 무슨 말이 나왔냐? 이거는 2000년 전이었지만 현재까지도 그러하다라는 말이야. 이제 현재 관점으로 바뀐 겁니다. 그죠?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했어. 이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 얘들아. 요거 조심해. that은 보라색으로 한번 칠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제가 이것도 that paper라고 그 종이라고 해석을 했거든. 그랬더니 뒤에 뭐가 나오냐면 동사가 한 번 또 나와. 이렇게. 아이고. 동사가 한 번 또 나와. 왜냐면 지금 페이퍼가 얘가 주어일 거고 컴마는 지워버리고 원아웃이 동사일 거란 말이야. as a guardian of the written word까지. 동사가 이미 나왔어. 그럼 더 이상 동사 안 나와야 되거든. 근데 뒤에 보니까 is가 나온 거 보고
이 that은 그 종이 이게 아니라 얘는 명사절 that이에요. that이라는 요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하나의 다 주어 덩어리였던 거야. 그리고 is가 이 문장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종이는 one out이라고 하는 게 얘는 저 역할을 해내다라고 돼 있어. serve as처럼 쓰시면 됩니다. serve as 뭐뭐로써 역할을 하다. 종이가 뭐로써 역할을 했어요? 지금 guardian 수호자, 우리가 이렇게 쓰여지는 글에 수호자적인 역할을 했다 라는 말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재료 이야기입니다. 즉 종이라고 하는 그 재료에 대한 이야기였다. 아까 말했죠. 재료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종이가 처음에 그러니까 잘 쓰여지지 않았는데 문자로 쓰는 거, 문자로 남기는 형태가 잘 안 쓰여졌는데 이제 종이가 생기면서 문자로 남기는 형태가 이제 바뀌게 되었다. 이해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앞에서 여기 괄호 친 거 아직 해석 안 했죠? 종인데 어떤 종이야? 훨씬 더 부드러운 재료인 종이야. 뭐보다는 돌과 나무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재질인 이 종이가 가디언, 이 쓰여진 그 형태의 가디언, 그것을 수호하는 역할로서 한다라는 사실은 아주 놀라운 주목할 만한 그 재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건데 이거 얼마든지 가주어진 주어로 바꿀 수 있어. 예를 들면 is로 쓰고 그 다음에 is a remarkable material story 쓴 다음에 뒤에 대절 쓰면 돼. 대부터 끝까지 이렇게 써도 돼. 그때는 얘 가주어진 주어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바꾸진 않겠지만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슬쩍 몇 개 물어보겠지만 본문에 23년도랑 24년도 첫 번째 줄만 읽고도 주제랑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야 돼. 그거 제가 물어볼 거야 이따가. 이것도 지금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하십시오. 어렵지 않지? 그래서 말의 문화에서 글의 문화로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서는 자 재료가 아직은 적절하지 않았어. 그치? 전환이 쉽지는 않았대. 왜냐면 재료가 적절하지 않아서였어. 첫 번째 돌과 이런 애들, 목재, 벽화 이런 애들의 단점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종이가 발명이 됐는데 이것 덕분에 방금 위에서 있었던 이런 세 가지 것들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됐어.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결국은 그리고 스크롤이라고 하는 이 재질을, 이 녀석을 이제 책이라고 하는 것을 바꾸게 되면서 결국은 특히 이 종이라는 재료에 포텐이 완전 발휘를 하게 되었는데 그건 2000년 전의 일이었었고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야. 현재도 우리 종이 많이 쓰니까. 그래서 마무리, 그 종이라고 하는 게 뭐 돌이나 나무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재질이긴 하지만 이 종이라고 하는 게 수호자 역할을 하더라. 글의 형태, 수호자 역할을 하더라 라는 이야기는 아주 재료의 이야기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수호자 역할을 하다라는 요 말 있잖아. 요거는 만약에 하미추론으로 나온다면 그냥 주제 고르시면 돼요. 하미추론으로 나올 수 있어요. 비유적으로 나왔으니까 수호자 지켜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문화, 즉 그 문자 문화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수호자 역할을 하는 거죠. 종이는 이 문자로 된 문화를 지켜주는 존재.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쉬웠어요. 그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조금 어렵고 좀 잘 나올 것 같은 애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잘 봐야 돼.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37번. 자, 명백해 보이는 이유도 왜 논리적으로 분석해 봐야 하는가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있어. 처음에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대학에 무상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호주에서 대학을 교육비를 공짜로 합시다 라고 주장이 나와. 자, 공짜로 하자라는 얘기인데, 자,
이거 뭐에 도움이 되라고? 경제에 도움이 되라고. 근데 어느 딱 봤을 때는 맞는 말 같은데? 요 명제가 지금 이게 메인이거든요. 요 명제가 얘가 지금 결론이고요. 이유는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이거거든. 얼핏 보면은 말이 되는 것처럼 보여. 말이 되는 것 같아. 하지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앞에 있는 이 대학의 무상교육과, 그치? 대학 자체나 아니면 무상교육이나 아니면 그 경제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우리 그 국가의 어떤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숨겨져 있는 요소까지 요소까지 다 조사해봐야 한다. 그냥 겉보기에 있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숨겨져 있는 것 요소까지 다 한번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좀 찾아봐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글이에요. 자, 됐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유가 있어. 특히 어떤 결론에 대한 이유는 is very unlikely to consist in. 그럼 consist of는 뭐뭐로 구성되다고 consist in은 어디에 놓여 있다야. 자, 결론에 대한 이유는 매우 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단 하나의 주장으로 놓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제예요. 어떤 이유라고 하는 건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단 하나의 이유로, 싱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단 하나라고 하는 느낌을 좀 더 살려서 해석하시오. 단 하나의 주장으로만 놓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제입니다. 우리가 말한 어떤 결론의 이유는 한 문장으로는 어렵다, 하면 안 된다. 너무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소리야. 지금 여기서도 그랬잖아. 대학의 무상교육 왜 해야 돼? 경제에 도움이 될 거니까. 이렇게 딱 눈에 띄는 하나의 말로만 보지 말란 소리입니다. 되게 복잡한 요소가 다 섞여 있으니까. no matter how는 however이랑 똑같고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자, in shorthand라고 하는 거는 짧게 간단하게 그것을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자, 분석적으로 그것은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복잡한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떻게든 말할 수는 있겠지. 지금은 되게 간단하게 말한 거야. 아까 대학의 무상교육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라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되게 그것은 분석적으로 복잡한 상호작용에 있는 겁니다. 많은 아이디어와 많은 함의에 대해서. 아이디어와 implication이라고 하는 건 내포된 의미, 그래서 함의, 거기에 내포된 의미와 거기에 많은 아이디어들의 되게 복잡한 상호작용인 걸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냥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는 거, 말이 되긴 하지만 그 말이 되는 걸 그냥 너무 간단하게 그렇게 딱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모든 변수를 다 하나하나 그럼 꼼꼼히 좀 더 알아보고 해라, 그 얘기입니다. 주제예요. 자, the reason, 그리고 반드시 이유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broken into, 뭐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쪼개져야 돼. 뭐로 쪼개져야 되냐면 into a more precise premises. 좀 더 정확한 premise라고 하는 거는 전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거의 사슬, 체인은 사슬이죠. 사슬로 훨씬 더 많이 이렇게 broke down,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돼. 나누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파서 말했죠. 어떠한 여기서 이 이유는 앞에서 말했던 이유입니다. 어떤 결론의 이유는 한마디로 하지 말라고 했었죠. 한 문장으로 하지 말라고 했었죠. 뭐 해야 되냐면, 자, 분해시켜 봐야 돼. 분해해봐야 함. 다 쪼개봐야 돼. 그냥 이렇게 명제 하나를 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쪼개봐야 돼. 요거 이런 사람 입장에서 다 쪼개봐야 돼. 이렇게 쪼개봐야 돼.
각각의 이 전제들이 좀 더 정확한 전제들이 어떻게 서로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다 쪼개봐야 됩니다. 이러한 전제를 되게 그 큰 전제, 이 간단한 전제를 다 쪼개봐야 돼. 쪼개봐야. 그 요소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 보려고 해봐야 돼.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자, 예시는 제가 위에서 예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자, 이런 주장이 있어. 대학교 교육은 반드시 무료가 되어야만 합니다. 호주 사람들에게. 라는 주장의 주어입니다. 그렇죠? 자, 모든 호주 사람들에게 이 대학 교육이 공짜여야만 한다라는 그 주장. 저게 내가 얘기했었죠. 자, 호주 사람들에게 모든 호주인에게 대학비 무료라고 하는 건데, 얘가 결국은 결과 아니겠니? 이게 결과야. 아까 위에 썼지만. 근데 이런 주장은 반드시 지지를 받을 거야.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자, 이유는 이겁니다. 원인은 이거예요. 이유.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 지지를 받을 거냐면 경제가 이득이 될 것이다. benefit 동사예요. 누구로부터? 잘 교육받은 호주의 사람들로부터. 자, 경제가 도움을 받을 거다. 자, 경제가 도움을 받을 거다. 이게 이유이죠. 위에서도 썼었던 겁니다. 그렇죠? 모든 호주인들은 대학비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결과입니다. 그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이유야. 근데 이거는 내가 말했지, 너무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버리면 좋지 않다고 했어. 세세하게 되게 복잡한 요소를 좀 더 자세하게 면밀하게 보자고 했어. 자, 그래서 바로 이 사람도 까져. 그런데 방금 우리가 했던 우리의 이 상황에 대한 분석, 이 상황은 파란색으로 쳐볼게. 얘도 앞에 그거의 이야기야 지금. 자, 대학비 무료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우리의 분석이, 자, 숭태입니다. is랑 expressed가 원래 지금 주어가 좀 길어서 안 보여. 얘기들끼리 동사입니다. 자, 표현이 되고 있을까요?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게 맞을까요? 라는 거야.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되는 게 맞을까요? 자, 이건 빨간색으로 칠게. 반대 개념이니까 단 하나의 문장으로 이게 말이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빨간 펜을 폈으니까 위에 것도 칠게. 그냥 간단하게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단 좀 더 녹색, 좀 더 이제 복잡한 관계를 확인하라는 얘기였어.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 위에서 이것도 빨간색이죠. 사실 예식인데 한데 얘도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호주의 그런 교육의 대학의 교육을 반드시 공짜로 해야 된다 라는 그 명제에 이렇게 이게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로 한마디로 요약되는 게 맞냐? 자, 그런데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해도 돼? 라고 질문을 한 거야. 그랬더니 바로 대답하죠. 안 돼. hardly는 부정어입니다. 여러분, no의 의미랑 거의 비슷하다고 했어. 거의 안 돼. 결정이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한 이야기야? 자, 대학교와 공짜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한 문장으로는, 자, 이거 no, 안 됩니다. 지금 이 방금 말했던 결론은 대학과 무상교육에 대한 이야기야. 그치? 자, 근데 뭐하지만 그 이유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자, 도입을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물론 결론이라고 하는 건 대학과 무상교육에 관련된 이야기이긴 해. 그죠? 그리고 근데 이게 하나의 이유만 있는 건 아닐 거야.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할 거야.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만들게 할 거야.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만들게 할 건데 그게 1번 뭐냐면 경제적인 이득이고요. 아까 말했던 경제적 이득도 있겠지만 그리고 잘 교육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더 지금 소개하긴 하지만, 그죠? 예를 들면 1번이나 2번처럼, 그죠? 경제적 이점과 잘 교육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론이라고 하는 건 보면은 대학과 그냥 공짜 교육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다. 그래서 뭐 하는 동안에 그 연결이 between these two ideas 여기서 이렇게 이러한 two ideas는 파란색으로 쳐주시고 위에서 말했던 1번과 2번입니다. 지금 요거과 요거야. 그리고 앞에 말했던 이 컨클루전은 저기 앞에 말했던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이거잖아, 결론. 이게 결론이잖아. 결론과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들, 그죠? 아이디어. 아까 1번과 2번이라고 했던 그 아이디어들이 딱 뭐처럼 보이긴 해요? 분명해 보이긴 하지만 이거 어휘적으로 중요해요. obvious. 분명해 보이긴 하지만 자, 요 아이디어와 이 결론이 굉장히 분명해 보인. 여러분, 근데 분명해 보인다는 건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치? 실제로 여기 obvious라고 하는 거는 이게 콜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이거는 지금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콜론은요, 강조일 때도 있지만 반어법도 있어요. 이게 분명한 게 아니라 분명해 보이는 거야. 분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얘는 뭔가 약간 내가 얘기 대충 보면 당연해 보일 수 있다. 당연해 보일 수 있다. 이건 당연해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당연해 보일 수 있어. 분명해 보임. 같은 말이야. 근데 자, 이렇게 되지만은 여기서 끝내주면 되고. 자, 뭐의 목적이냐면 이 추론의 목적은 is to avoid 자,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뭘 가정하는 거야? 분명함을, 이 방금 말했던 이 분명함을 피하는 것을, 가정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이 추론의 목적은 방금 말했던 이 분명함을 피해야 돼요. 당연한 건 없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분명해 보여. 괜찮아 보여. 합당한 이유인 것처럼 보여. 근데 그 분명함을 피하십시오. 당연함을 피하십시오. 그래서 분명함을 당연함이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함으로써 이 당연함을 피해야 돼? 신중하게 working through. 자, 뭐를 하는 거야?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살펴보다라고 돼 있네. 연결을요. 뭐와 뭐 사이냐면 이 당신의 다양한 이 생각들 사이에서 이 연결들을 살펴봄으로써 분명한 것을 가정한 걸 피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녹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녹색.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한 것들을 다 피하려고 해야 되고 다양한 생각들 사이에서 연결을 살펴봐야 돼. 어디 속에서? 자, 빨간색이죠. 이 초기에 여러분들의 초기에 했던 말. 부럽다. 이건 빨간색. 그리고 빨간색 또 칠게. 이런 거. 분명해 보이는 것들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유들의 초기에 그 말이 있었죠. 아까 처음에 썼던 말. 이거 대학교의 교육은 공짜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에 좋을 거니까요. 이런 간단한 하나의 문장으로 하는 것에서 우리는 다양한 생각들의 그 연결고리들을 다 아주 신중하게 살펴보려고 심사숙고해서 막 해봐야 돼. 고찰을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심사숙고하다. contemplate. 심사숙고하다. reflect on. 심사숙고하다. 또 consider도 있고요. 심사숙고하다. 그 다음에 면밀한 조사라고 해서 scrutiny, 얘는 면밀한 조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면밀한 조사라는 명사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심사숙고하다인데 얘는 면밀한 조사. 면밀하게 조사하고 심사숙고하고 해봐야 돼. 그래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분명한 것,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잡하니까 원래. 그냥 딱 보이는 간단한 이 명제로 끝나면 안 돼. 이 안에 숨어있는 다양한 요소들끼리 정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 살펴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심사숙고에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했어. 위에 예시로는 그냥 단순히 간단한 하나의 명제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끝났어. 그냥 이 사람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명백해 보인다라는 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를 좀 면밀하게, 그 당연한 것들을 면밀하게 되게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요소들을 그 복잡한 그 관계를 상호작용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노력하고 면밀하게 조사하고 심사숙고 해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그림입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예시로 들어서 해주진 않았어. 설명을 해주진 않았어. 쉽지는 않은 그림이다. 이거 어렵죠? 37번 꼭 보세요. 이런 어려운 문제일수록 선생님들이 내는 걸 좋아하셔. 자, 다음. 여기 단어 다 썼죠? 그리고 이거 contemplate, reflect on 다 써야 됩니다. 다음에 38번. 자, 이게 이주에 대한 글이거든요. 이주. 선생님. 예. 저 학원 가야 돼요.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야 한다고? 네. 어? 8시 35분이에요. 원래 몇 시인데? 9시인데 어. 여기 거리가 꽤 돼가지고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항상 이렇게 나가야 돼, 원래? 네. 원래 저번에 주에도 그랬나? 저번에 아직 오늘만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안 해도 돼, 그렇게? 네, 오늘만.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주에 대해서는 사실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이주민 하면은 조금 안 좋은 느낌이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이주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부의 재분배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주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항상 보고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되게 대중적인 어떤 미디어에서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대중 매체에서 많이 보고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심지어 과학 논문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보통 뭐로써? 자, 문제나 위기로 봤죠. 그러니까 이거는 통념입니다. 우리가 이주민 이런 말을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거나 위기라고 여겼어.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 근데 예를 들면 이주민들은 자 추정이 됩니다. 수동태 가정이 됩니다. 뭐 할 거라고? overcrowd city. 자, 도시를 너무 과하게 붐비게 하거나 clog up, 막히게 하거나, 그렇죠? 노동시장을 막히게 하거나, 그리고 가난을 증가시키거나, 3번. 이런 식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자, 예를 들면, 자, 이주민들은 굉장히 뭐 다 부정적인 이야기죠. 도시를 너무 붐비게 하고, 노동시장을 막히게 하고, 가난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은 예시 1번, 2번, 3번 얘기하고 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자, 의문스러운 이 가정은, 의문스럽다는 건 여전히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의문이 있는 이런 가정은 요러해요. 대절이죠. 근데 왜 아더리인지는 위에서 보면은, 위에서도 요거 가정이죠. 요것도 가정이고, 얘도 가정입니다. 대신 얘가 1번 가정, 얘가 2번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예시 1번 가정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번째 가정은 이건데, 대부분의 이주민은 비자발적이란 얘기입니다. 자, 얘는 가정 1, 가정 2. 가정 2는 대부분의 이주는 비자발적이에요. 자발적이지가 않습니다. 비자발적이에요. 스스로가 아니야.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의지로 지금 이주를 하는 게 아니야. 즉,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야? 이렇게. 플리트 도망치다거든요. 자, 자연에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재난.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재해, 이건 인재.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재앙.
뭐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뭐 지진 같은 게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 뭐 폭동. 지금 요새 또 저 전쟁.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로부터 좀 도망친 사람들일 수도 있어. 자기가 원해서 이주를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뭐냐면 이주 자체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문제로 보고 있고 위기로 보고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얘들 자체가 오면서 좀 막 사회가 너무 사람이 많아지고 노동시장이 막히고 가난이 증가된대. 두 번째 가정, 또 다른 두 번째 가정은 이 사람들의 이주가 보통 즐거워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와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자연재해든 아니면 인재든. 그지? 그렇게까지 하다가 그러나가 나오면서 자, 흐름이 바뀌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 사람이 말하고 싶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많은 이주민들은 단순히 뭐 하고 있어요? 찾고 있습니다. 더 큰 경제적인 기회를 찾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좀 더 복잡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든 게 경제의 기회를 좀 더 포착하려는 사람들도 있어. 포착한다고 쓸까? 경제의 기회를 포착하려는 사람들도 있어. 이거는 자기의 의지대로 가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는 비자발적으로 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잠깐 이게 순서가 나오기 좋은 게 이미 순서죠. 38번이면 삽입이었죠. of course 때문에 물론 파트입니다. 물론 파트. 근데 물론이 나오면 항상 그러나 나온다고 했어. 같이 짝을 지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이 나오면 항상 그대로 뒤에는 그러나가 나와요. 역접이 무조건 나와요. 물론은 잠깐 주제에서 잠깐 벗어났다가 다시 이제 자기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조금 안 믿으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물론 이 이주라고 하는 게 뭐 할 수도 있어? 만들 수도 있고 만들기도 해.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 물론. 자, 물론은 잠깐 반대야. 여기까지는 주제를 얘기하나 싶다가 물론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음. 또 다시 그러나 실제로 자, 이 이주라고 하는 건 또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 pre-existing 기존에죠. 많은 기존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오히려 이주라는 건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자, 이번에 이거는 이미 삽입으로 나왔지만 순서도 다시 나와도 좋으니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어떻게 많은 문제를 해줬냐면 out mitig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건데 이주인데 밖으로 가 외부 이주래. 이거를 외부 이주 이렇게 밖으로 이주를 한다는 거. 자기 나라에서 밖으로 이주를 한다는 거.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동남아시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 이제 서빙 하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지? 근데 이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면서,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때 뭐라고 하죠? 돈의 가치가 여기가 좀 더 세잖아. 거기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돈을 번 거를 그쪽에다가 돈을 보내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좋아? 우리나라한테는 지금 인력이 필요해. 그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돈이 필요해.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자기네 자국민들, 자기의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사실 서로 수요와 공급이 맞고 좀 서로 약간 자기 윈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외부 이주는 자, 이거는 재분배합니다. 재분배하다. 노동자들을 재분배합니다. 뭐에서 뭐로 또 나왔어? From A to B. A에서 B로 또 노동자들을 재분배시켜요. 그러니까 이 노동에 대한 잉여에 대한 장소들을, 그지? 이 노동에 대한 잉여에 대한 장소들을 어느 지역으로 지금 바꾸냐면 There is a greater demand. 더 큰 수요가 있거나 혹은 더 큰 기회가 있는 지역으로 갑니다. 노동이 이미 너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그치? 노동력이 이미 많은 곳이야. 이미 잉여스러운 곳이야. 노동력이 너무 많은 곳에서
이제는 수요와 그런 좀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지금 재분배하는 거지. 맞죠?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있어. 뭐 어디서 사람들이 많나? 파키스탄 사람들, 제가 우리 부모님이 고깃집을 하신단 말이지. 당진에서 고깃집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손님들이 되게 많아. 왜냐면 농장에서 계란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머님이 다 아시더라고. 거기 저기 계란 공장에서 다닌 애들이야 하면서 다 알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파키스탄은 노동력이 많은 곳이야, 그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해서 노동력이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해요. 노동력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곳이잖아. 기회가 많은 곳이야. 그치? 수요가 많아. 노동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이야. 그러니까 서로에게 둘 다 여기에서 이제 외부 이주라고 하는 건 여기서 넘어가는 거야. 노동력이 많은 지역에서 이제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요가 있는 그런 나라로 이동하는 걸 외부 이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재분배를 시키는 겁니다. 서로 이게 니즈가 맞으니까. 이렇게 노동력이 잉여로운 곳에서 이제는 기회가 많고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그런 곳으로 노동자를 재분배시키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거냐면, 이주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뭐를 선택해요? 이게 비셀렉티브 오버는 자, 동사고요, 뭐뭐를 선택하다야. 근데 뭐 많이 생각할 필요 없지. 비동사 다음에 보어가 와서 그냥 셀렉티브가 선택하는인데 선택하답니다, 그냥. 근데 이주는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합니까? Who are younger. 그치? 더군다나 여기다가 플러스, 사람들이 옮겨가는 사람들이 보통 더 어때요? 여기 이동하려는 사람들이 보통 다 젊고, 더 건강하고, 더 유연하고, 그리고 더 기꺼이 견뎌내라는 사람들이야. 고난을요. 고통스럽겠지만 거기를 어떻게든 버텨내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파키스탄 사람들이 건강하고, 그지? 유연하고, 젊고, 자, 기꺼이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근데 어떤 희망을 품고, 어떠한 희망으로 더 나은 삶을 품고, 뭐와 비교해서? 뭐뭐와 비교해서. 그들의 지역인데, 오리진이라고 했잖아. 그들의 기원에 있는 장소니까 여기는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본국 아니면은 고향, 자기 나라, 자기 원래 나라에서의 그들의 전망과 비교했었을 때는 암울하잖아. 자기네에서는 다들 노동력은 많아. 근데 할 일이 별로 없거나, 할 일이 있어도 돈을 많이 못 벌어. 그런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더 좋은 삶을 살 거라고 바라면서 조금 더 어리고 건강하고 유연하고, 그리고 거기 기꺼이 그 고난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주라고 하는 건. 이주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선택을 받아요. 이주는 보통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그쵸? 이런 사람들이 이주를 해요. 이주를 합니다. 돈을 지금보다 더 잘 살려고, 지금 여기 현지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보다 좀 더 나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뭘 조사했던? 자, 이 이주에 대한 장기적인 결과를 조사했던 이 연구는, 뭘 포함해서, 자, 레미티가 밑에 나왔죠. 송금이야. 돈 보내주는 거. 아니면 intergenerational mobility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대 간 이동. 그러니까 여기 파키스탄에서 왔지만 그 사람들이 정착해서 우리나라에서 2세도 낳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 실제로 거기 우리 부모님 가게 일을 하다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온다 했었잖아. 거기서 오시면 부부들도 오셔. 그러니까 원래는 파키스탄에 남자분만 혼자 와서 여기서 일을 하다가 여기서 살기 좋으니까 거기 자기 자식들이랑 자기 아내도 같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아파트, 조그만 그 임대 아파트 빌려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좋대.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 한국말도 잘해. 그래서 우리 뭐라고 했더라? 그래서 우리 집에 지금 꽃이나 이런 거 많이 심어놨으니까 이거 뭐예요? 하면서 친해졌대, 서로. 아무튼 그러면서 거기 가서 이제 자기 2세들을 낳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송금도 해. 거기다가 아니면 거기 지금 본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 이런 것처럼 이주의 장기적, 한 몇십 년간의 그 결과를 보니까
본 연구가 결국 발견했어. 긍정적인 장기적 효과를 발견했던 거야. 아, 송금을 하는구나. 여기서 돈을 저쪽으로 보내서 저쪽의 사람들은 오히려 좀 돈을 잘 벌게 되고, 그지? 우리나라는 이제 노동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됐나 이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거기서 외국에 살면서 좀 기회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잡아가지고 아까처럼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 이거죠. 어느 장소에서 이게 본국이든 그 목적지든 아니면 거기 이주한 장소라든지, 본국이면 아까 내가 예시를 든 건 파키스탄이고 여기는 한국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죠? 둘 다 윈윈이다 이거야. 윈윈. 그치? 우리나라한테도 좋고 걔네 나라한테도 좋아. 결국에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그쪽 나라에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예 여기로 넘어와서 살기도 하고, 그럼 우리나라의 노동력이 더 많아지는 거고. 너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좋다.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초반에 여기는 이제 좋지 않다, 위기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 근데 현실적으로는요, 더 많은 기회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야. 복잡하기도 해. 주제가 나올랑말랑 하다가, 근데 물론 하면서 그 이주라고 하는 게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가 주제죠. 해결책을 만들어줘. 많은 기존의 문제들을. 그래서 예를 들면 이주가 재분배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노동력이 많은 지역에서 노동력이 필요한 지역으로, 그리고 이주는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 더 젊고 더 건강하고 더 유연하고 더 기꺼이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선택을 합니다. 자기네 장소, 자기네 나라의 전망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삶을 꿈꾸면서.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는 이런 장기적인 결과, 자, 마지막에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장기적인 이거를 조사했던 이 연구는, 예를 들면 송금이라든지 세대 간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던 이 연구는 결국 긍정적인 어떤 장기적 효과를 발견했다. 특히 본국과 이주한 장소, 즉 한국, 이런 파키스탄과 한국 둘 다에게 윈윈이라는 걸 확인했다. 이런 거죠. 장기적으로는 좋다. 됐어요? 다음, 우리 몇 시까지? 9시까지인가? 6시 왜 이렇게 진도를 못 나갔지? 뭐 여기까지야. 40번까지? 니네 학교에서 몇 번 나갔어? 20번 안 나갔다고 들었거든? 몇 번까지 나갔어? 21, 22, 23번 나갔니? 21, 22, 23 나갔어? 그건 다 24번까지 다 나갔어?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32번, 33번 안 나간다고 했었지, 그치? 그때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나간 거야? 40번까지? 몇 번까지 나갔어 지금? 혹시? 기억나? 대충? 33번까지 나갔어? 학교에서? 33번 나갔다고? 걔 안 나갔을 텐데? 32번이랑 33번이 빠지는 거 아니었어? 25년도만 그렇게 빠지고 나머지는 안 빠지고. 나머지 다 할 것 같아? 오케이.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39번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안 됐다. 39번, 40번, 그 다음에 아까 21번 하던 거 22번, 23번, 24번. 할 거 많네. 6개나 있어. 일단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건데 숙제를 해오신 거를 확인을 해야겠죠. 숙제 꺼내주십시오.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거 본문이 내가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제가 물어볼 거거든요. 주제나 이런 거 다 물어볼 거거든요. 숙제. 안 가져왔어? 네. 숙제. 저도 학교 들었는데. 일부러 지네. 아니 그건 아닌데. 최대한 아니, 그런 거 말고 채점까지 하고 메시지를 확인까지 해야 돼. 이건 최대한이 아닌데. 이 자식아? 앞에 페이지 풀도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네 일부러지. 너네 다 작다는 거, 너네 나 빼고 지금 단톡방 있냐? 이제 일부러지 지금. 오늘 다 같이 들고 가지 않기로 해. 이러면서 나만 빼고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야? 이씨, 이거 해야지, 그지? 잠깐만 숙제를 더 줄게 그러면.
잔여 분량을 정해줄 거예요. 숙제 그 니네 동반이어 외웠니? 그거 저거 시험 본다고 했는데 외웠어? 외웠어? 동반이어 물어봐야겠다. 일단 숙제 먼저 쓰고 동반이어 시험 볼게요. 자 일단은 내가 24년도 원래 줬던 숙제 있죠? 24년도 6월 이거 원래 준 거 그죠? 이거 50번까지 푸는 거였죠. 50번까지 풀어오셔야 되는데 먼저 공부가 되고 나서 푸세요. 공부 먼저 하고 하세요. 그냥 에이라 모르겠다고 그냥 하지 말고 공부하고 해. 내가 왜냐면 내용을 물어볼 거거든. 이거 내가 너네 푼 거를 하나씩 볼 거고 물어볼 거야. 자 이거 지금 주제가 뭐야? 첫 번째 줄만 읽고 주제가 뭔지 얘기해줘.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흘러갔어? 예시가 뭐로 쓰였어? 이런 식으로 제가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 2, 3, 4, 5번 보기를 단어를 모르는 걸 있었으면 모르는 걸 찾아야 되거든. 답이 아니어도.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이거 답이 아닌 것도 이거 너 해석해봐. 4번 해석해봐. 동그라미 4번 보기 해석해봐. 해석이 안 되면 안 돼. 단어도 다 써져 있는 상태에서 있으니까 그지? 간단하게 물어볼 겁니다. 근데 이거 대답이 안 돼 있으면 일요일날 물을 거예요. 그래서 24년도 6월 해주시고 그 다음에 24년도 지금 새로 나눠준 거 있거든요. 6월 이거 새로 나눠준 거 이거는 둘 다 10번씩 아니다 10번씩 해줄게. 니네 이거 숙제를 하셔야 되는데 10번까지 다 10번까지 풀어오시는데 일부러 많이 안 줬습니다. 풀어오기. 근데 풀어오기가 끝이 아니라 채점하고 왜 틀렸는지 확인까지 하는 거야. 그지?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슬슬 이제 25년도는 복습하십시오. 복습하시고. 근데 지금 얘가 메인이야. 24번, 23년, 24년인데 24년도 시험 범위, 23년도 시험 범위 무조건 철저하게 공부하고 문제 푸십시오. 제가 그러니까 단어도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확인할 거고 주제도 물어볼 거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물어볼 거고 할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먼저 공부하고 문제를 푸세요. 알았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단어 한번 보자. 하나만 줘요. 어떤 거요? 태성이랑 장난드렸는데 장난쳤다고? 선생님이 죽여버린다고 전화. 알지? 자 쓰십시오. 1번 일단은 앞에 거 반 페이지 먼저 할게. 1번 utmost 2번 trivial 3번 convincing 4번 count on 5번 disproportion 6번 camouflage
7번 tiny 8번 scarcity 9번 vague 10번 concede.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거 1번 conspicuous 아유 글씨 conspicuous 2번 spur 3번 foster 4번 fascinated 5번 consistent 6번 identical 7번 dwindle 8번 diminish 9번 ubiquity 10번 difference 자, 끝. 빨간 펜. 빨간 펜. 자, 1번. 여기 almost는 극도의 트리비어, 사소한 convincing, 설득력이 있는 count on, 의존하다 disproportion, 불균형 camouflage, 위장하다 tiny, 작은, 사소한 scarcity, 부족 vague, 이거 애매모호한 10번이 안 보이네. concede, 인정하다. conspicuous, 이거는 눈에 잘 띄는. spur, 이거는 뭔가를 촉구하다, 촉진하다. foster, foster, 이거는 강화하다. fascinated, 매혹된. consistent, 일치하는, 지속적인. identical, 동일한. dwindle, 줄이다. diminish, 줄이다. ubiquity, 만연함,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음, 뭐 이런 거. 만연함,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 여기저기 다 있음, 이런 말을 다 맞아요. difference는 다양성, 차이. 다시 하셔야겠죠? 요거는 다시 하셔야겠네, 그지? 아니다, 둘 다 다시 하셔야 돼. 2개까지입니다, 여러분. 다들 제 시간 보십시오. 다들 제 시간이고, 숙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제대로 공부해.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야. 토요일날에. 알았지? 오케이. 고생했습니다.